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XRP가 급작스럽게 찔끔 다른 코인들보다 다른 코인 다 떨어지는데 찔끔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진짜 한치 앞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내일을 몰라요. 일주일 후를 모르고 한 달 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울한 생각들 그리고 우울한 뉴스에 우울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 말에 너무 저는 귀 기울이실 필요가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선 제가 2016년에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세상에 관해서 이 코인 세상에 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적은 거를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냥 단기 투자로 그냥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벌어볼까 하셨던 분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코인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관심 없던 경제나 정치, 미국의 FED 연준에서 과연 뭐라고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하나, 이런 것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시니까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 머리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였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이제 관심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인플루언서들이 과연 뭐라고 하나, 정치 경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나, 미국, 중국, 러시아는 어떤 행태로 뒤에서 뭐를 준비하나. 사실 코인 투자랑 사실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트위터의 CEO인 잭도 씨가 이제 간밤에 이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비트코인의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막 시세가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확신을 해요. 근데 내가 투자한 데서 시세가 많이 꺾이면 확신을 못 갖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의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게 저한테 이제 좀 강하게 이 한 문장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의 CEO 이 잭도 씨가 작년 10월 달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곧 들이닥칠 거야. 미국과 전 세계. 이런 발언을 해서 CNBC나 CNN이나 전 세계 미디어, 한국 미디어에도 이런 언급이 나왔을 텐데, 아마 설마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였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도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숫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한 가상자산이 해칭을 못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분명히 해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나토군을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디어에서는 서방 세력,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위주의, 나토 위주의 서방 세력이 러시아를 깔아뭉갠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칼자를 쥐고 있는 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4월까지 비료 수출 중단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비료 수출 중단을 연기한다. 만약에 이거를 연기한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6월까지 비료 수출을 중단하기로 돼 있다는데. 근데 미국은 이걸 모를까요? 푸틴하고 바이든이 과연 적대적인 관계일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그분하고 판이하게 틀린 분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금은투자 카페에서 BTC와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차단을 당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됐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글을 쓴 게 2016년 5월 22일 날. 이때 이제 제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물론 3월 달에 좀 제가 좀 투자를, 금은을 전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페에서 활동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어쨌건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중간에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었죠. 근데 제가 이제 금은 투자 카페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때도 이제 되게 많았는데, 조회수가 3,729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건 그래도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때도 이제 카페 내에서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미래 세계관이 이 한 글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금은 투자한 지 10년 정도 됐었는데, 금은 박스권이 10년째 돼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전량 다 이제 매도를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5월 달에 이제 글을 남겼죠. 그래서 뭐 그 방장님이 이제 저를 차단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2016년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한.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물론 대지진이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또한 전 세계 엘니뇨로 인한 가뭄 등으로 에그플레이션도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쟁 재앙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누가 알까요? 그 사실을 금이 만불 뉴스가 나오지만 그때는 사람이 살기 힘든 시절일걸요. 언제인지 기약도 없고요. 언제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득권자들은 금은의 상승을 바라진 않습니다. 이러니까 잘린 거예요. 금은 카페에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본이제는 사실상 허상이고요. 전 세계 시총 대비 금은 비율로 따지면 금은값이 어마어마할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같이 불안화폐를 발행해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근본이제를 갈구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금은은 그냥 말 그대로 지구 종말의 약간의 보험 정도 역할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에서는 고액권을 없앤다부터 동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지폐 자체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일부 나라에 국한된 하나의 일시적 트렌드일까요? 아닙니다.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건 전자화폐 기술의 도입과 저변 확대로 또다시 화폐를 무한으로 발행하는 지위 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버블이 터져서 너도 나도 은행에 있는 돈을 일시에 인출한다면 세계 경제는 바로 붕괴되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폐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는데요. 갑자기 시행하면 사람들의 반감이나 전체 화폐 시스템 체제가 무너질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2020년까지 동전까지 없앤다고 매스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버블 붕괴로 인한 리셋으로 인해서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 과도기와 준비 단계이고요. 그리고 화폐도 다극체제에서 단일체제로 가듯이 여러 인류의 교류도 그리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중간에 어떠한 계기로 단일체제가 되겠지만 경제 붕괴 시점이 확률이 높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금은은 로또가 아니고 세계 종말의 보험일 뿐입니다. 그런 이슈 전에는 박스권 탈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이 금은 카페에서 금은 추종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반감을 갖는 글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글을 길게 못 썼는데요.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화폐보다는 그 기술의 가능성이 크고 활용 영역이 큰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있는 화폐가 전부 사라지겠어요. 다만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될 뿐이겠죠. 기득권자들이 물리적인 통화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있는 돈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흡수되는 듯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자화폐를 전자화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될지 물론 박스권을 탈출하면 좋습니다. 저도 꽤 큰 금액이 물려 있어서요. 궁금해지네요. 6월달이. 점점 만약 박스권이면 다우메인 2017년 1월까지도 박스권이라면 그때는 약간 조롱 섞인,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간간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금은에 관해서 좀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길 시에 이를 명분으로 부채 탕감을 위해 리셋을 실시하며 이를 기점으로 통화 시스템을 전격 교체할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나 시스템들은 테스트를 실시 중이고요. 트위터를 조금만 조사해 보셔도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 글에 호의적이지 않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썼네요. 여러분들은 진정 금은 구입을 보험으로 사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볼 시점입니다. 보험과 투자는 다른 개념이며 투자로 하신 분들은 깊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지 않지만
불의 고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저는 이제 지진에 관해서 언급을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글은 뭐 저의 세계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뭐 단일 통화 어떤 뭐 이런 거에 관한 그게 아마 저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이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R3 코다를 알게 되고 BSN을 알게 되고 스위프트를 알게 되면서 더 이게 어떤 이런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다 정립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XRP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R3 코다를 통합하는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BSN. 과연 중국과 미국이 진짜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일까요? R3 코다 스위프트면 미국에서는 페이먼트하고 관련해서 예,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다이어그램상에서 다 점령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스위프트가 차지하는 게 엄청 큰데 근데 BSN은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잖아요. 과연 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R3를 사이에 두고 XRP는 R3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스위프트는 R3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XRP와 스위프트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호적인 관계라는 거죠. R3를 사이에 두고 직간접적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고 중국 BSN하고도 사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단일 통화로 가는 하나의 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긴장 고조의 푸틴 대통령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동이 될 거고 이 사태는 마무리가 어느 순간 전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일 날인가 돈바스를 통해서 뭔가 뭐 발표를 푸틴이 결정할 거다. 그게 오늘이죠. 그래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그것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어쨌건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정책으로 4월부터 현금 입출금을 금지를 한대요. 은행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금 입출금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현금을 완전히 하나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하루에 ATM기가 300대씩 사라지고 있대요. 자, 이게 4월부터 현금 입출금을 전 중국 은행에서 다 안 한다. 그럼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실제로 중국 위에나만 그것만 디지털 위에나만 유통이 될까요? 분명히 뭔가 말 바꾸기를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저는 뭐 그게 3월달 어느 시점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빌 게이츠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극적으로 지금 어떤 뭐 코비드 어떤 이 위험이 극적으로 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올 거야라고 2월 18일 날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 그 물음표를 여기다 하나 던져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이제 넣어놓고 사실 끓는 물이 오기 전의 상황. 이게 진짜 또 다른 팬데믹은 저는 좀 진짜 강하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빌 게이츠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음모론인 것 같지만 사실 빌 게이츠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막 툭툭 던지는 말 같지만 이것도 한번 지금 지금 현재 뭐 거리두기 뭐 사적 제한을 뭐 그걸 폐지한다 뭐 아니면 백신 패스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1-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어느 시점부터 코로나가 뭐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서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이런 게 아마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진짜 VR 기기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게임에서 밥을 먹고 사는 시절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보다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시간이 분명히 요게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타는 티켓을 코인을 지금 매수함으로써 사실 저는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여기 보면 1월 11일 날 여기 보면은 뭐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예측을 했었죠.
이때 예상을 했었는데 요 근래 정확히 한 달 정도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 9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지금 시점에 가서 점점 더 극한으로 몰고 갈까요? 이런 식으로 JP모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9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죠. 다만 이 9번의 금리 인상이 몇 년간에 걸쳐서,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이게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번 FOMC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자,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면 비료값부터 떨어져야 돼요. 비료 수급이 원활해야 돼.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료를 갑자기 막 전 세계에 풀어대나요? 갑자기 수출 중단했던 걸.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예전서부터 제 세계관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강요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코인에 왜 투자를 했나, 과연 진짜 실제로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구글링을 좀 이렇게 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보시면 좀 확고한 신념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낱말 듣고 하는 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사실상. 예. 그리고 그런 어떤 투자 태도는 사실 버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